막 얘기하다 딱 보니까 촬영이 안 되고 있어. 어쩔 수 앞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알겠죠? 문자식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잘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문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 문자는 뭔데? 수인데 수. 수예요. 문자는 순전히 수. 수학에서 나오는 문자는 다 수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알겠어요? 수예요 수. 여기 뭐 x 뭐 수잖아 수. 그렇죠? 여기 a분의 2 이렇게 쓰면 이거 뭐야? 수예요 수. 알겠어요? 이 수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 뭘 썼어? 확실하지 않으니까 문자를 쓴 거지. 또 숫자 대신에 문자를 쓴 거지. 이게 문자를 썼다고 해서 문자는 아니고 숫자인 거죠? 수예요 수.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아 수학은 수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문자를 형태를 이용해서 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쓰는 순간 뭐라고 써야 돼?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중요해?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강조해? 뭐 이러면서. 뭐라 그랬어? 그래 그럼 A가 얼마가 되면 안 되는 거야. A가 분모에 있잖아. 그지? A가 분모에 있는데 얘가 수가 다 될 수 있어요. 모든 수가 다 될 수 있는 값을 표시했기 때문에 야 너 A는 0 되면 안 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자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문자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알았죠?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1차 방정식도 선생님이 이거 풀라 그러면 여러분 못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여긴 없겠죠. 여긴 없죠. 2x-1이 5야. x는 얼마야? 그림만 그리지 말고 여기 봐야지. 그죠? 2x-1이 5야. 그러면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지 5가 돼? 3. 금방 풀죠. 어렵지 않죠. 1차 방정식 어렵지 않아요. 1차 방정식은 정 안 되면 하나씩 이항시켜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서 풀면 돼요. 이거 같이 보면서 수업합시다.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식이 어떤 식인 걸 1차 방정식이라 그런다고? 식이? 무슨 식? 1차식이면 1차 방정식이라 그래. 어려워요? 아직까지 안 어렵죠? 그러니까 1차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1차식을 가장 쉽게 나타내는 우리가 다항식 배웠죠? 선생님이 n차식까지 알려줬죠. 여러분 n차식 쓸 수 있죠? 다항식의 일반항을 써봐.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쓰라고 했었잖아. 그죠? 아는 척해서 쓰라 그랬잖아. 왜 앞에 계수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지? 기억해요? 이거 어려워요? 이 다항식이 n차식이에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5를 집어넣으면 몇 차식이 되는 거야? 5차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5 이렇게 모르잖아. 이게 모르니까 이게 문자로 이렇게 다 날려서 쓴 거지. 문자를 왜 써? 모르니까. 아는 척하려고. 그치? 그냥 아는 척하려고. 그냥 식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항식. 그러니까 1차식은 여기가 1이면 돼. 끝났지. 맞아요? 자 이거를 푸세요. 이렇게. 푸세요. 자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장난인데 이건 처음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차식도 처음에만 문제가 돼요. 알겠어요? 이걸 어떤 경우에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방정식 맞잖아. 그치? 1차 방정식이라 그래요. 귀찮아서 이렇게 부른 걸까? 수학 문제집에서 선생님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선생님은 귀찮잖아, 그지? 하다 보면 귀찮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냥 귀찮으니까 방정식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학 문제집에서는 절대로 귀찮아서 이걸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문제집이나 이런 데는 아주 정확하게 표시를 해요. 근데 봐, 이 식을 어떤 애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어떤 애는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둘 다 방정식인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1차 방정식은 아주 명확해. 1차식으로 된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그냥 방정식이에요. 1차식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차 방정식 하면 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동해?
A가 0이 되는 순간 몇 차식이 돼? 0. 그냥 상수항이 되잖아. 그치? 0차식이 돼. 그럼 1차 방정식이? 아니지. 그럼 1차 방정식이라 그래놓고 1차 방정식이 아니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라 그러면 A는 0이 아닌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건데 되게 중요해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쓰여 있으면 무슨 뜻이야? 이걸 누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문제집에서 여기 A가 0이 아닌 거예요. 2차식이에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2차식이라는 뜻이 없이 그냥 방정식이라 그러면 A가 0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0일 수도. 그러니까 여기는 A가 0도 가능해요. 알았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고 방정식을 푸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 방정식을 푸세요. 네, 만약에 그럼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고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수학에 비해서 어려운 이유는 경우를 다 찾아야 돼. 알았죠? 경우를 누가 찾아야 돼? 스스로 찾아야 돼. 알았죠? 그게 좀 어려워요. 자, 이걸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자, 이 말도 없이 갑자기 방정식이라고 하는 순간 A는 뭐가 될 수 있다? 0이 될 수 있다. 0이라는 게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지.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 돼?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지. 알았어요?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지. 그래서 0인 경우로 나눠야지. A가 0일 때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 이 풀이가 황당하죠? 이게 이제 0이 아니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 0이 아니면 1차 방정식이니까 풀이는 되게 간단해져요. 알았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b를 더해서 ax는 마이너스 b가 되죠. 이렇게. 그래야지 식이 안 바뀌니까. 맞아요? a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나눌 수 있죠? 0이면 나누면 돼? 안 돼? a가 0이면 나누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나누어도 되죠? 나눠. 그럼 a인 x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쉽죠? 근데 이제 0이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0이면 0이니까 띵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0 곱하기 x 더하기 b가 0이지. 맞아요? 그럼 이제 뭐가 좀 문제가 돼? x에 얼마를 집어넣어도 여기는 얼마야? 0이지. 그럼 b가 0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b가 지금 0이 아니야. b가 0이 아니야. 문자니까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우를 또 나누세요. b가 0인 경우와 b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죠. 여기서 이제 b가 0인 경우와 b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자 봐.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이 식은 위에 어떻게 바뀌냐면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 돼요. 이게 사실은 항등식이야. 자,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도 항상 얼마가 돼? 0이 되지. 여기다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3에다 0 곱하면 얼마야? 0이지. 여기다 0 더하면 0이지. 항상 만족하지.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다 답이에요. 모든 실수 x가 모든 실수가 다 답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은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돼. 왜?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됐어요? 그럼 요런 경우에는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래. 그럼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여기다 어떤 X를 집어넣어도 B를 0이 되게 할 수 없잖아. 이게 만약에 3 이렇게 돼봐. 이게 3. 여기다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0 곱하기 2 하면 0 되고 3은 0이랑 같아? 3은 0이랑 같아? 아니지. 선생님이 처음에 방정식은 뭐라 그랬어? 같다면이라며. 꼭 같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으면 그때는 x가 답이 되는데 같은 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x는 답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b가 0이야. 그쵸? 그러니까 해가 있어 없어?
여긴 해가 없어. 해가 없다. 그쵸? 요건 해가 돼. 그래서 답이 세 가지로 나와요. 자, 요거 하나 푸세요 그랬는데 뭐 하나 바꿨어? 1차 방정식이 아니라 방정식 이거 푸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렇게 세 가지로 풀어야 돼. 좀 어렵죠? 이유가 뭐다? 이유가 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쓰고 있으니까 뭐를 해야 돼? 경우를 나눠야 돼. 알았어요? 방정식 문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를 다 나눠야 돼. 경우를 나눠서. 그러니까 어떻게 나눈 거야?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고 요 경우에서 B가 0인 경우와 B가 0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세 개가 나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알았죠? 이게 여러분이 나눈 지금 구조예요. 이 문제를 푼 구조예요. 이 문제를 푼 구조.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푼 구조예요. 1차 방정식의 문제 중에서 대부분 1차식이 주어지고 방정식 이거를 푸세요. 이러면 이 구조로만 푸시면 돼요. 알았죠? 구조만 정리해 놓으면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죠? 절대값은 잘 알아요? 절대값 조금 설명해 줄까요? 그래요. 절대값을 조금 설명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방정식이에요.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어요? 요 이해한 거 가지고 근데 여기 문제가 없네. 여기 갖고 있어. 거기 그 문제집에 있어. 그러니까 조금 풀어봐. 한두 문제. 알았어? 예. 집에 혹시 마플 시너지 같은 거 마플 교과서 이런 거 있으면 풀어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1차 방정식. 마플 시너지는 1차 방정식 빠졌네 이제. 좋은 거죠? 절대값.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은 쉽다. 우리 자 힘들어? 아니요. 힘들어? 참을 수 있어? 오케이. 10분. 10분 참고 쉬자. 괜찮지? 둘 다 괜찮지? 앞에 보고.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왜 어려울까? 경우를 나눠야 돼서 그래요. 알았어요? 절대값이 들어가면 뭘 한다고? 경우를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쉬워져요. 절대값은 정의가 뭐냐면 거리에서 나와요.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정의가 나와요. 원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절대값이라는 이런 게 나온 거예요. A와 B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한다? 빼서 양수로 바꾸세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5라는 점하고 마이너스 2라는 점의 거리는 얼마야? 7. 그렇지. 어떻게 한 거야? 그거를 수학적 너무 당연한 걸 수학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면 어려워져요. 그쵸? 근데 그럼 왜 수학에 자꾸 틀을 만들까? 더 깊이 있는 더 어려운 거는 식으로 쓰는 게 좀 편해. 간단한 건 사실은 머릿속으로 그냥 계산하는 게 좋은데 이게 점점점 복잡해지면 사실은 식으로 나타내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5하고 마이너스 2의 거리는 얼마야? 7 이렇게 쉬운 걸 수식으로 굳이 나타내는 이유는 이렇게 쉬운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좀 더 복잡해질 때 써봐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뭐 차원이 더 넓어진다거나 이럴 때 뭐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하면 돼? 5하고 마이너스 2의 거리는 어떻게 하면 돼? 2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빼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빼요? 이렇게 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거리는 항상 뭐로 재자고? 이게 양수 음수로 재. 양수로 재자.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있으나 둘 사이의 거리는 누가 봐도 똑같은 거야, 그치? 누가 봐도 똑같은 거야. 거리는 똑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너랑 같으려면 어떻게든 해줘야 돼. 어떻게 할까? 수학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만든 기호가 그럼 양쪽에 이렇게 기호를 쓰면 이건 둘이 같은 기호로 보자. 이렇게. 7러 같은 거야. 항상 뭐로 바꾸는 거야? 양수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절대값이 나왔는데 이제 이거를 약간 활용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양수의 기호가 돼요. 양수로 바꾸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0은 양수에 안 들어가요. 알겠어요? 근데 0도 절대값이 0이니까 그냥 양수 칩시다. 괜찮죠? 따져도 돼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0은 있는데 0수는 양수가 아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게요. 그렇죠. 어쨌든 0은 양수에 들어가진 않지만 집어넣읍시다. 그쵸? 괜찮죠? 어쨌든 양수로 바꾸는 기호로 이렇게 생각을 확장을 했어요. 확장. 그래서 어떤 수를 이렇게 썼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 수는 이 겉에서 볼 때는 항상 무슨 수야? 양수. 그죠? 양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A가 된다고 보려고 그랬더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A는 문자잖아. 문자는 뭐라 그랬어? 수학에서 쓰는 문자는 다 뭐라고? 수라고. 수예요, 수. 다시 A 수학에서 쓰이는 문자는 다 뭐다? 수예요, 수. 이거 수예요, 수. 보이죠? 수예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어떤 수든 돼요. 그럼 얘가 3이 될 수 있죠? 마이너스 5도 될 수 있죠?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봐. 얘는 양수라고 봐야 돼? 음수라고 봐야 돼? 모르잖아. 수라고 하는 순간부터 얘가 뭐든 될 수 있기 때문에 A가 2도 될 수 있지만 A가 마이너스 5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0도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수라고 얘기하기도 음수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까? 그럼 조건을 나누는 거죠. 양수면 어떻게? 바꿀 일이 없죠? 그대로.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 5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5로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뭘 할 거냐면 이런 거야. 얘가 마이너스 5면 어떻게 할 건데 얘를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표시하고 싶어. 그게 A를 쓰는 이유예요. 알겠어요? 문자를 쓰는 건 선생님 양수로 바꾸면 그냥 5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쓸 건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선생님 어렵게 설명해요. 근데 할 수 없죠. 뭐. 문자가 그런 거야. 이 마이너스 5라는 숫자를 꼭 쓰고 이걸 표현한 다음에 양수로 바꾸는 방법은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를 표시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음수야? 아니지. 이게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무슨 수야? 양수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음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알았어요? 자, 그럼 조건은 뭐야? 절대값 안에가 기준이 누구? 누굴 기준으로? 누굴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나누고 있어? 그렇지요. 기준이 0이에요. 알겠어요? 절대값 안에 전체가 0을 기준으로 크다와 작다로 나누시면 돼요. 0은 어디 들어가는데? 이건 그냥 심심해서 넣은 거예요. 편하게. 여기에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0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단지 이게 보기가 좀 좋아서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다 많이 넣을 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0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0은 자기가 원하는데 그냥 경계니까. 야, 날 경계로 나눠. 나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0은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크다에 많이 넣어요. 알았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러분이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돼.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돼. 딱 하나만 더 알고 있어. 하다 보니까 이거랑 똑같은 기호더라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중3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거듭제곱근에서 배우는 거. 알겠어요? 어떤 수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절대값 A입니다. 이거랑 이거는 같은 기호야. 알았어요? 선생님이 몇 가지 외워놓으라고 하는 같은 기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수의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A랑 같아요. 알았죠? 이거 같은 기호예요. 또 같은 기호가 뭐가 있어? A랑 B랑 곱하면 양수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전에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 이거 선생님이 자주 얘기할 거예요. 곱해서 양수면 부호가 같다야. 같은 뜻이야. 곱해서 양수면 부호가 같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랑 B랑 곱해서 양수야. 선생님이 A랑 B랑 곱하니까 양수네. 무슨 뜻이야? 그럼 여러분이 곱하면 양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돼? 부호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네가 플러스면 너도 플러스니까 곱해서 양수가 된 거지? 네가 마이너스면 B도 마이너스니까 곱해서 양수가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를 A와 B의 곱이 0보다 크다. 요 끝나면 수학은 절대로 발전을 안 해. 알았죠? 꼭 기억해야 돼. 이게 통틀어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 얘는 얘랑 같은 거. 그럼 반대로 A, B가 0보다 작으면 하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둘을 배우겠죠? 부호가 다르다. 맞아요. 알았어요? 곱이 0보다 작으면 곱해서 음수가 되면 부호가 다르다. 얘가 양수면 너는 음수여야 되고 너가 음수면 너는 양수여야 돼. 맞죠? 너무 당연하죠? 그죠?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알았어? 네. 양수 양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수 음수예요. 좋아요. 그렇긴 한데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도 좋지만 한 번에 부호가 같다. 이 얘기는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루트 안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그래서 안에 제곱이 들어가면 절대값 A가 돼요. 됐어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기호예요. 알겠죠? 자,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푼다? 누구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큰 거와 작은 거를 나눠서 크면 그대로,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절대값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 안에를 기준으로 이 절대값 안을 기준으로 이 x-3이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수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 이 전체를 아까 좀 전에 선생님 말을 잘못했어요. 자, 이 안의 값이 누구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알았어요? 크면 어떻게 하라고? 크면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나오라고. 알았어요? 똑같이 보자. 조금만 보고 요거만. 크면 그대로 나오라고 해요. 이렇게. 알았죠? 그대로 나와. 자,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오라고? 그렇죠. 전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라고 해요. 알았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결국은 x가 누구보다 클 때? x-3이 0보다 클 때니까 x는 3 이쪽으로 옮기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는 x는 3보다 작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알았죠? 그럼 요거 이제 풀면 x는 얼마예요? 양변에 3 더하면 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됐어.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5니까 x는 이쪽으로 넘기고 5는 이쪽으로 넘기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3보다 작아요? 그게 참 답이에요. 8은 3보다 커요? 답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걸 계속 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절대값이 있으면
이건 양수예요. 이거 반드시 양수여야 돼. 자, 생각을 좀 바꿨어. 이렇게 풀자. x-3이 5여도 되지만 누구여도 돼? 마이너스 5여도 되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x-3이 플러스 마이너스 5면 되겠네. 이렇게 푸는 게 좀 편하구나. 이렇게. 알았죠? 이게 이제 좀 훨씬 좋은 풀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되면 아주 쉽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다가 이 2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는데 여기 A라고 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네. 요렇게 그냥 요거 이제 요렇게 푸는 게 좀 더 빠르다. 개념적으로 푸는 게 빠르다. 얘가 5가 됐다는 건 요 안에가 5여도 되고 양수 5여도 되고 마이너스 5여도 되지, 그지? 음수 5여도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고 푸는 거예요. 근데 풀이 방법을 모르면 어떡한다? 안에 있는 전체가 0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나누어서 크면 그대로 작으면 마이너스 붙였어. 알았어요? 그게 이 뜻이에요. 그게 이 뜻이에요. 이거만 하면 사실 되게 신기하게도 다 풀리긴 해요. 그리고 범위를 꼭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갑시다. 괜찮죠? 잘 따라오고 있어? 딴 데 가는 거.